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용신에 대해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예요? 격국, 무슨 용신 이러죠. 그렇다면 이 용신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뭘로 이루어졌는지, 이론적 기초가 무엇인지 알아야 용신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게 뭐죠? 기죠, 기. 그 다음에 음양, 오행. 오행에서 분화되죠. 십간십이지. 일이 되죠. 가족관계 측면에서 볼 때 오행이 나라면 음양은 누가 되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는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음양을 낳아주셨으니까. 십간십이지는 오행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점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기가 있죠. 기가 움직여서 음양, 오행, 십간십이지로 분화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물 변화의 본체를 기락합니다. 그러면 음양은 뭐가 되겠어요? 본체에서 움직이죠. 원리죠. 음양운동. 사물 변화의 원리. 오행은 뭐가 되겠어요? 사물 변화의 과정이죠. 봄, 여름, 가을, 목화, 토, 금,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 거예요. 오행은 어떻게 되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거를 우주의 오원소락 하죠. 나무, 불, 흙, 새, 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3.5도 기울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죠. 그 과정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죠.春夏투정이죠. 공정 과정에서 지구가 태양과 가까우면 겨울이 되고요. 지구가 태양과 멀면 여름이 되죠. 태양의 고도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겠죠. 또 뭐가 또 그 결과 생깁니까? 한난 조습이 생기죠. 한은 뭐예요? 춥다. 나는 덥다. 건조하다. 습하다죠. 우리 명리학으로 볼 때 한은 뭐가 되겠어요? 해자축이 되겠죠. 천간은 임계가 되죠. 그러니까 수가 되겠죠. 수. 나는 사오미 병정이 되겠죠. 조는 뭐예요? 경신 신유술 금이죠. 습은 임묘진 가벌이니까 목이 되겠네요. 이 한난 수하운동에서 조습이 하늘에서는 한난, 땅에서는 조습이죠. 음양운동에서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이 지진은 어떤 과정 속에 생기나요? 달은 지구를 1년에 몇 번 돌죠? 12번 돌죠.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생성되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중화입니다. 중화. 중화를 사주학의 꼭 핵심이라 해요. 중화가 무너지고 깨져버릴 때 그때 용신이 이제 찾는 거예요.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중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주의 이론적 기반이 오행이라 했죠. 음양 오행 기. 오행에 볼 때 목화 토 금 수죠. 그런데 에너지가 목으로만 있고 사주 팔자에 화, 토, 금,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분포가 안 되겠죠. 한쪽으로 쏠려버렸으니까. 그러면 좋은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죠. 여기에 더해서 목화, 토는 있고 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농부학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봄에 뭐 하죠? 농사를 지면 벼를 심고요. 여름에 벼가 성장하죠. 가을에 걷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 기운이 빠졌으니까 마무리가 안 되겠죠. 발무리를 못 하겠죠. 고생만 하고 실속이 없잖아요. 문제가 오겠죠. 또 명리학적 질병론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목은 뭐라고 합니까? 신경계통을 관장하죠. 화는 혈액순환 쪽, 심장, 소장이죠. 그죠? 토는 소화기예요. 이장, 비장. 금은 호흡기죠. 폐대장. 수는 신장, 방광, 생식기죠. 그런데 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금방 알 수 있죠? 호흡기, 코, 이비인후과 자주 다닌다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대장 쪽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화가 됐다 해서 목화, 토, 금수만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불하고 물하고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하 좌우도 봐야 됩니다. 사주는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그죠? 연, 월, 일시에서 사주, 8글자에서 팔자잖아. 이거는 나고, 일가는 나죠. 그런데 병이 있고 자가 있다 해요. 그러면 병자의 간지를 타고났죠. 간지 자체가 물 위에 태양이 떠 있죠. 힘이 없게 보이죠. 이 화 자체가. 그런데 주위에 개도 있고 해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태양을 감싸버렸네요. 고립시켜놨네요. 간지 자체만 봐도 힘이 없는데 그러면 병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자신도 지키기가 어렵죠. 병화가. 자기의 역할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중화를 볼 때는 목화, 토, 금수를 골고루 가지고 있느냐, 사주 팔자에서. 또 불과 물의 균형이 잡혀 있느냐, 상하 좌우가 짜임새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 이게 무너졌을 때, 문제가 올 때, 그때 용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몸이 아프면 찾아가죠. 가서 진단을 받죠. 그래서 처방전도 받고 약국에 약을 타먹고 그러죠. 사주를 진단해서 그 진단의 방법이
중화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라 그 말.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용신이 중화에서 생겨난 거 이론적 배경이 중화예요. 중화. 용신을 이론을 만들어준 게 무슨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죠. 인간은 중화를 갖춰줬느냐 무너지냐에 따라 성격도 차이가 납니다. 삶의 기복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형태로 인생이 전개됩니다. 성격도 합리적인 정신을 가집니다. 중화를 갖출 때 대체로 원만하죠. 이성적이고요. 그런데 중화가 무너지면 성격이 모나면서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정각이죠. 우리 중심의 사고가 아니니까. 또 굴곡진 삶을 삽니다. 그 과정에 롤러코스터를 타죠. 더 중요한 게 건강 문제가 오겠죠. 장수하는데 어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사주를 중화의 학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유교 경전을 보면 중용이 있죠. 불교에서는 중도락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중화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이게 개념을 알고 이거를 문제가 있을 때 고쳐준다. 치료해준 방법이 용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신은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용신이죠. 음양과 오행의 조건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되겠죠. 어떻게 조화, 음양과 오행의 조화. 그렇다면 용신은 우리가 몇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억부죠, 억부. 억부 용신이죠. 억부란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의 균형. 다시 말해서 일간이라 할 때 묘가 있으면 묘를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갑이 묘를 보면 겁재죠. 그런데 또 인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에너지가 갑목으로 쏠려 있죠. 이렇게. 그러면 강하죠. 그러면 이 강한 기운을 쪼개서 분산시켜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주를 이렇게 그려볼 때 이게 목이 되겠죠. 화, 토, 금, 수죠. 갑목일간이 일간으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으면 많은 문제점이 오죠. 반대 기운을 그대로 극하죠. 두드러 패서 쪼개고 일그러지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돈이죠. 재성. 여성한테는 뭐예요? 돈이 오면서 남성한테는 여자고 부인도 되죠. 부친도 되고요. 그러면 응집된 에너지를 어떻게든 쪼개서 분산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뭐죠? 금이죠. 우리가 시골의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나무를 막 하러 다니잖아요. 옛날에 연료가 나무였죠. 그러면 나무를 할 때 뭘로 합니까? 이거는 나무니까요. 대표적으로 도끼, 톱, 낫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무, 빽빽하게 있는 나무를 잘라주고 솎아주고 베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나무가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여유롭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금극목이죠. 또 우리가 말할 때 설기시킨다 하죠.
화로 설기시키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많은 나무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주면 이 토양도 기름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으로 응집된 에너지, 신강한 사주라면 용신의 관점에 볼 때는 어떤 글자가 용신이 되겠어요? 금하고 화. 그 덕에 토도 혜택을 입겠죠. 그대로 떼는 걸 분산시켜 놓으니까 그게 돈도 되겠죠. 재물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신강했을 때 문제고 신약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났다. 뭐 예를 들어 신을 만났다. 5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상이죠. 이거는 뭐예요? 편간이죠. 간목이 이 글자들을 관리하고 통제를 못하죠. 이들은 간목 기운을 빼가버려 과도하게. 이 신금은 편관이 나를 그대로 때려버리죠. 방어 능력이 없다면 이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을 겪겠죠.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여가 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성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재성, 식상, 관성도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용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도 그러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의타심 있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약하죠. 일간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쇠가 강해서 이게 관성이죠. 육친으로 볼 때 강해서 두들겨 맞고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수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간으로 전달해 주면 되겠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면 되겠죠. 나무가 물을 줘야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죠?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또 육친으로 보면 이거 엄마잖아요. 엄마의 도움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리고 약하신 분들이 엄마한테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강한 사람은 독립심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의지 안 하죠. 그걸 잔소리로 들었잖아요. 또 같은 목 기운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약하면 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은 목이 있으면 이의 방어 능력, 이들한테 두들겨 맞는 거를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이 되겠죠. 또 금이 많아서 그럴 때는 화도 억제시켜 주니까 용신이 될 수 있겠죠. 그는 사주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이 많아서 식상이 많아서 신약한 관계가 돼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불이 많으니까 나무가 불타고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관이 어떻게 합니까? 호수로 불을 끄죠.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수가 있어가지고 불을 꺼주고 나무를 살려줄 수 있죠. 물을 주니까 살아나잖아요. 자양분으로. 이런 원리를 신약했을 때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꾸 여러분들이 어렵다 해서 이렇게 이 문자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사주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나고요. 사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자라면 갑이라 하면 여가 묘가 오고 인이 오면 강하다겠죠. 그러니까는 강하냐 왕하냐 세하냐 약하냐를 볼 때는 1번 월지를 먼저 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 꼭 유념하세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화시켜서. 그러면 갑에서 월지가 인이나 묘가 오는지, 두 번째 시지, 일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갑인일주, 그럼 일단 힘을 가지고 있죠. 병호일주 이러듯이 경신일주 이런 힘을 가지고 있죠. 3번 시지를 보십시오. 4번 연지, 천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번 월지죠. 그죠? 일간과 월지를 보고 강약을 따져라 그 말입니다. 2번 일지죠. 3번 시지죠. 4번은 뭐예요? 연지죠 선생님. 그 다음에 천간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5개밖에 안 되네요. 1번 월지, 2번 일지, 3번 시지, 4번 연지 같이 보면서 천간까지 그리 보면 됩니다. 강약을 볼 때. 유념하셔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억부용신만 있는 게 아니고 조우용신도 있죠, 선생님. 조우가 있죠. 조우라는 거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의 관점에서 방금 전에 한난 조습했죠. 춥냐 덥냐 이가 가시죠. 음양의 썰림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 또 자를 보면 굉장히 춥죠. 그러니까는 저울을 볼 때는 선생님 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월이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가 24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국의 하북지방에 주나라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 보면은. 근데 중국 하북지방과 우리나라와는 시차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죠. 인이 입춘이죠. 근데 우리는 엄청 춥잖아요. 꽃샘 추위도 있고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월에 태어나 자수를 깔고 앉아있으면 간목이 추워서 꽁꽁 얼어버린 땅에 있잖아요. 부목되겠죠. 썩어서 자기 역할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기운을 그리워하겠어요? 따뜻한 기운이죠. 그게 뭐죠? 병정사오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너무 추우면 엄동산에 추우면 어떤 계절이 그리워져요? 오히려 여름이 그리워져요. 또 찜통더위 때 오히려 시원한 겨울이 그리워집니다.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의 이치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뭔 말이에요? 이거 가죠. 방금 제가 인이라는 글자가 24절기에 중국 하북지방에서 발원됐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나라하고 시차에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있죠. 인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추울 수도 있겠죠. 이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사주가 춥냐 덥냐, 음양이 쏠려 있는 인양 음양, 음양의 쏠림이겠죠. 한쪽으로 쏠려보면 안 되겠죠, 선생님. 그래서 주로 용신을 볼 때는 억부와 조우점 관점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통관용신 있죠. 다시 말해서 두 세력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화와 금이 육신적으로 볼 때 식상과 관성이 싸우면 안 되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 줘야 되겠어요? 토로, 재성으로 기운을 빼줘야 되겠죠. 빼내서 금한테 관성으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소통이 돼서 좋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친구 간에 싸울 때도 어떻게 하죠?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중재도 해주죠. 화해를 시키고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병양용신이죠. 이거는 치료입니다. 치료. 쉽게 얘기해서 한쪽으로 과도하게 에너지가 쏠려 있을 때 그거를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차이면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 치료를 해주든 자기 자신이 운동요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렸다면 토로 기운을 빼내야 되겠죠. 응집된 에너지를. 아니면 반대편의 글자로 억제시켜줘야 되겠죠. 조절. 그게 뭐예요? 물로 불을 꺼버린다는 개념도 되고요. 불이 났을 때 흙으로 불을 꺼버린다, 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우리가 선생님 질병이 날 때 처음에 미병으로 또 시작하죠. 그 다음에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질병도.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전학용신이 있네요. 이거는 기세의 흐름에 순응해라.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목이나 화나 토나 금이나 수로 완전히 쏠려 있을 때 과도하게 그에 따라가라는 개념입니다. 강한 자에게 맞서서 당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신에 대해서 억부용신을 들여다봤죠. 힘의 균형 상태, 쉽게 말해서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잡아준다. 조우용신 봤죠. 기후의 관점이죠. 춥냐 덥냐. 한난조습이라겠죠. 온도, 기온의 차이죠. 통관용신 있죠. 거꾸로 통관을 관통으로 읽으면 되잖아요. 이해가 쉽죠. 통할 통, 관통시켜라.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병양용신 있죠. 치료의 접근이죠. 마지막으로 전학용신이에요. 이 5가지 말면 용신에 대한 개념을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증적인 용신의 사례, 다시 말해서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수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